존박이 백종원을 향해 은근슬쩍 비꼬는 멘트를 날렸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볼까? 2024년 장성군 의회의 나철원 의원이 백종원에 대해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어. 장성군이 18억 원 규모의 외식산업센터 리모델링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 백종원 측과 갈등이 있었다는 거야. 백종원 측에서 이 사업을 자기네가 원하는 특정 건설업체에 맡기자고 했고 장성군 공무원은 그건 안 돼요. 원칙대로 공개 경쟁 입찰을 해야 합니다. 하고 반대했다는 거지. 이러다 말이 안 통하니까 장성군 부군수랑 국장이 충남에 있는 더본 외식산업개발원까지 찾아가서 거의 사정사정을 했대. 하지만 결국 공무원은 인사이동을 당했고 장성군은 백종원 측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거야. 이 일이 알려지자 나철원 의원이 이거 투명하게 공개하세요 하고 여러 번 요청했지만 장성군은 문제 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고 있대. 게다가 비슷한 일이 창녕군에서도 있었던 거 알아. 폐가 리모델링 사업 역시 더본이 밀던 그 땡땡 INI라는 회사가 맡았는데 입찰은 2곳만 참여했고 평가 점수나 결과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대. 이 회사는 또다시 7.5억짜리 계약은 수의 계약으로 18억짜리 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따냈다는 거지. 그런데 이 두 계약 모두 법적으로 공개해야 할 정보, 예를 들면 왜 수의 계약했는지, 누가 평가했는지, 점수는 몇 점이었는지를 전혀 공개하지 않았더라고. 그래서 이 땡땡 INI라는 회사가 단순한 협력업체가 아니라 백종원 대표와 가까운 사이라서 각종 특혜를 받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어. 이게 말도 안 되는 추측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지키려던 공무원은 자리에서 밀려났고 수의 계약이 남발되고 정보 공개는 철저하게 막히고 있으니까 이런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이에 대해서 더본 측은 우리는 지역 상생을 위해 힘쓰는 기업이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고 했었어. 그런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지역 사업마다 입찰 과정도 불투명하고 특정 업체만 이득을 보고 있으며 정보는 비공개하고 있는 상태잖아. 이걸 진짜로 선한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백종원이 식당 사장님들한테 해줬던 솔루션도 논란이 되고 있어. 백종원이 무조건 가격은 싸게, 양은 많게 해서 팔라고 늘 조언했었잖아. 사장님이 미역을 많이 넣었다는 말을 했는데도 미역을 더 넣기로 하지 않았냐고 따진 적도 있어. 조금 멀리 보시고 본인 가게들의 원가도 되돌아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했었지. 하지만 정작 백종원은 토마토 계란말이를 16,000원, 계란 후라이를 11,000원, 계란말이를 14,000원, 계란찜을 11,000원에 팔고 있는 거 알아. 그래서 골목 식당이었다면 메뉴 줄이고 가격 낮추라는 말을 했을 거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었지. 음식 맛을 바꾸는 솔루션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 족발집 사장님이 한 덮밥을 먹고 맛이 없다. 고기에서 약간 비린 맛이 난다고 평하더라고. 그러면서 백종원이 밥 볶는 법이랑 고기 볶는 법을 알려주겠다고 나섰지. 이후에 백종원이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홍고추, 청양고추, 통마늘을 한 번에 갈아줬어. 이 뒤에 피시소스 2숟갈, 굴소스 1숟갈, 다크소이 소스는 1숟갈 넣더니 식용유를 넉넉하게 두르더라고. 그리고 식용유를 두르자마자 고추랑 마늘을 넣고 고추기름이 나올 때쯤 고기를 넣었어. 이 뒤에 바로 주걱을 손에 놓고는 백종원이 이런 설명을 하는 거야. 사장님들이 돼지고기에 대해서 큰 착각을 하는 게 있는데 현란하게 볶는 게 무조건 답은 아니래. 사장님은 불맛을 내려고 애썼는데 사실 불맛을 내는 것보다 기름을 빼는 게 중요하다고 한 거지. 스스로 있게 그냥 놔두면 된다고 하면서 백종원의 덮밥이 완성이 됐어. 그래서 사장님이 백종원의 덮밥을 먹어봤는데 표정이 안 좋더라고. 백종원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라고 얘기했거든. 사장님이 그 말을 듣고 눈치를 보더니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냐고 반문했어. 그러다 한참을 주저하다가 마늘 향은 되게 좋은데 그 향이 뭐라고 해야 하나 한참을 횡설수설대더라고. 끝까지 백종원 표정을 살피면서 맛은 백종원이 만든 덮밥이 더 나은데 맛이라기보다는 코안에 남는 느낌이라는 추상적인 말을 남겼어. 당연히 백종원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고 사장님은 끝까지 백종원에게 이게 맛이 훨씬 좋다는 말을 추가하더라고. 그냥 사장님께서는 백종원 덮밥이 맛없는데 지금 방송 중이기도 하고 백종원 앞이기도 해서 맛없다는 말을 섣불리 못하고 있는 거야. 백종원은 사장님한테 솔직하게 말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맛있다는 말을 안 하니까 혼을 내더라고. 자기 입맛에 확신이 없으면 음식을 팔면 안 된다. 골목식당, 전에도 많은 사람을 도와줬는데 이런 눈빛을 많이 본다는 말까지 했지. 사장님은 눈치를 엄청 많이 봤는데 백종원은 그 눈치 보는 표정까지 지적을 한 거지. 이런 사람들은 변화를 모른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손님 반응을 보고 차이를 느껴봐야 내 말이 맞구나 깨닫는다고 화를 낸 거야. 이쯤 되면 백종원이 장사를 어떻게 하나 궁금하잖아. 사실 백종원이 존박이랑 장사천재 백사장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했거든. 장사천재 백사장이 해외로 나가서 일정 기간 동안 한 식당을 운영하는 요리 예능 프로그램이거든. 그런데 백종원이 장사천재 백사장 제작 발표회 자리에서 제작진들한테 속은 사실을 알고 제작진들한테 욕을 했었다고 직접 고백한 거야. 그래서 제작 발표회를 진행하던 박경님이 백종원의 말을 수습하려고 엄청 애를 썼더라고. 백종원이 어떤 식으로 말했는지 들어볼까? 처음에 자꾸 섭외해서는 좋은 얘기를 한식 세계와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제가 움직일 일은 없잖아요. 잃을 게 많은데 나중에는 자꾸 그 자극을 하는 거예요.
안 되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준비 없이 실제로 창업은 힘들죠. 자꾸 이런 식으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약간 확 해갖고 도전이시죠? 저는 욱하는 게 좀 있어요. 이씨 해봐. 한번 해볼까? 네, 근데 아까 아마 저도 사실 우영 PD한테 고마운 거는 아까 이 하이라이트 영상 중에 그 공항에서 찍기로 저를 찍는 장면이 있었는데 거기서 욕을 한 2바가지 했어요. 진짜 놀래갖고. 근데 다행히 이거 다 편집했잖아요. 시청자들을 위해서. 근데 우리끼리도 아까 안에서 얘기했지만 여기 우리 같이 촬영했던 출연진들은 아마 한시 음식 만드는 것보다 저한테 욕을 굉장히 많이 배웠을 거예요. 계속 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너무 힘들고. 너무 힘들기도 하고. 네. 그래서 결국은 저 속아갖고 한 거예요. 네. 저 자꾸 도발하니까 거기 속아갖고 이씨 해봐 그래갖고 하다가 그러니까 왜냐면 한번 해봐야 그런 거 아니에요. 해봐 그러신 겁니다. 욕 아니었어요. 예. 잔머리가 뭐 보통 사람을 할 때 힘들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그 백종원 씨가 한식을 연구하듯이 이 정말 이 외식에 대한 애정이 엄청나시죠. 그 연구하는 것만큼 이우영 PD님은 인간 백종원을 연구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만 이 프로그램을 할지. 맞아요. 그런데 제가 비행기에서부터 후회하기 시작했다고 이걸 백종원 사용 설명서 이우영에게 물어보세요. 물론 너무 힘들어서 욕을 해버렸다. 농담식으로 말할 수도 있지. 하지만 이 프로그램에서 백종원만 고군분투했던 게 아니야. 존박 진짜 장사의 신이구나. 난 백 아저씨보다 존박이 진짜 최고인 듯. 존박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존박이 모든 일을 도맡아 했어. 심지어 존박이 홀을 맡고 있으니까 편하다는 말을 백종원이 할 정도였으니 존박의 영향력이 엄청 대단했지. 실제로 백종원이 동네 분위기에 맞게 핀초 식당, 그러니까 의자 없이 테이블 앞에 서서 술이랑 꼬치 같은 걸 먹는 식당을 운영하기로 했거든. 그래서 3유로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음식을 팔기로 결정했어. 존박이 그 말을 듣고 갑자기 밖으로 나가더니 주변에 있던 핀초 가게들을 둘러보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가격이 생각보다 싸다는 말을 하면서 또 다른 가게로 들어가 가격을 물어보고 나오더라고. 존박이 어이없는 웃음을 지으면서 우리는 3유로로 하기로 했는데 다른 집은 2.5유로라고 이야기해준 거야. 이 뒤에 곧바로 백종원한테 가서 주변 가게에 들어가서 가격을 보니까 튀김은 2.5에 2.3 정도라고 말해줬지. 백종원이 그 말을 듣고 그럼 2유로로 가자. 너 시장 조사 잘하고 왔다고 대꾸하더라고. 방송사 측에서 이 부분을 보고 망신당할 뻔한 백종원 구해준 존박의 센스라는 타이틀을 달 정도로 존박이 아주 큰일을 한 셈이지. 게다가 백종원이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메뉴를 구성했거든. 그런데 그때부터 대기하는 손님이 11명까지 늘어나니까 존박이 도대체 뭐 때문에 테이블 회전율이 안 좋아졌나 생각해보더라고. 그러다 존박이 바로 백종원한테 가서 커피를 파니까 사람들이 안 나간다고 이야기했어. 백종원이 그 말을 듣고 에헤이 넌 너무 장사 속이야. 사람들이 운치를 즐겨야지. 라고 한 거야. 존박이 그 말을 듣고 표정이 굳으니까 백종원이 바로 내일부터 커피 빼자고 하더라고. 백종원이 존박의 눈치를 본 건 이뿐만이 아니야. 존박이 현재 홀이 너무 빡세다면서 지금은 너무 힘들다. 금요일, 토요일이 제일 바쁠 텐데 왜 그러냐는 식으로 불만을 표출했어. 백종원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푹 숙이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거든. 존박이 백종원한테 대놓고 개오바야 라고 쓴소리를 한 거야. 백종원이 다른 날에는 손님들 음식을 준비하다가 어제 내가 한 말을 취소하겠다고 했어. 다른 멤버가 뭐 때문에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백종원이 백패커라는 다른 요리 예능 프로그램보다 더 힘들다고 한 거지. 백패커는 한 번에 확 끝나는 맛이 있는데 장사천재 백사장은 일이 끝나지를 않다고 한 거야. 그러자 존박이 그래도 형님은 이름이 걸려 있잖아요. 라고 한마디 하더라고. 백종원이 그 말을 듣고 그러니까 내가 못 쉬는 거라고 맞받아치자마자 존박이 근데 왜 저희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대꾸한 거야. 백종원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못했지. 그러다가 욕을 하니까 다른 멤버들이 통쾌했는지 존박을 쳐다보면서 엄청 웃더라고. 그래서 존박이 백종원이랑 직접 일해보고 몸으로 부딪히면서 실체를 알았을 거라는 댓글이 달리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때?